뭐랄까, 몸은 늘 물에 빠진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기분? 진료실에서 사연을 토로하는 우울한 내담자들은 선아님처럼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나중에도 사는 게 답답하면 뒤를 봐, 뒤를. 사무쳐 보는 것, 슬픔과 행복을 같이 느끼며 사무치면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블루한 우울한 사연이 있고 기구하여 블루스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14명의 청춘들의 어떤 방황과 희망을 그려낸 좋은 드라마였죠. 극중에서 우울증에 대한 느낌의 표현이 아주 사실적이어서 화제가 되었어요. 동성님이 우울증이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뭐랄까, 몸은 늘 물에 빠진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기분? 그리고 눈앞에 모든 게 깜깜하고 분명히 지금처럼 불빛들이 많은데도 우울감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깜깜해져. 이혼을 당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인 아들을 뺏기고 제주도에 내려온 선아는 고향 오빠인 동석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릴 때부터 선아를 지켜주고 싶고 좋아했던 동석은 우울증이 심해 엄마의 자격이 없다며 양육권에서 패소해서 절망한 선아를 안쓰럽고 답답해 하다가 아주 오랫동안 우울해온 선아에게 우울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우울을 겪지 않으면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사연을 토로하는 우울한 내담자들은 선아님처럼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버려지고 가족의 외면당한 모습이면서 절망적인 확신이 가득 찬 심리 상태입니다.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 확신이 있습니다. 끝내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이들이 혹시나 구원의 길이 있는지 병원에 와 보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길에 들어서는 시작이 치료의 반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울증은 꼭 낫는 병임을 거듭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분들은 선아처럼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가족의 사연이 대부분인 것이 참혹한 사실입니다. 선아는 엄마가 이혼하며 자신을 버리고 갔고 사업까지 실패한 아버지의 우울, 자기 파괴, 알코올 중독을 보며 사춘기를 보냈죠. 눈앞에서 아버지가 차를 몰고 바다에 들어가며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절대적 존재인 그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또 세상에 딸을 혼자 남기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럴 때 남은 아이는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고 행복해서도 안 되는 천덕꾸러기라고 여기며 좌절할 때는 가장 만만한 존재인 자신을 자해하고 언제든 죽어버릴 것이라 자신을 협박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갑니다. 선아, 너가 우울해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아들을 생각해서 먹기도 하고 좀 웃어 보기도 하라며 소리치는 그 동석도 사실 마음의 생채기가 깊은 40대 초반의 싱글인데요. 선아가 웃기를 바랬던 동석은 그녀의 울음만 있는 삶에, 그녀의 슬픈 삶에 분통이 터집니다. 아들 열이를 볼 수 없어 우는 선아에게 동석은 소리칩니다. 슬퍼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우리 엄마처럼 슬퍼만 하지 말라고. 슬퍼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쌍 어쩌단 웃기도 하고 행복도 하고. 슬퍼하지. 감동했어요.
저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것은 깊은 공감이잖아요. 행복하라는 부탁의 가장 절실한 표현 같아요. 동석님은 선아님을 웃겨 행복하게 만들죠. 자신의 성실한 모습 하나로 선아를 빵 터지게 만들죠. 분홍치마 꽃치마 엉빵의자 일방적 꽃신 꽃자와. 제주의 시골 곳곳에 트럭 하나 몰며 자파를 행상하는 그는 스피커통에 퍼질 멘트를 녹음을 하는 것이었죠. 동석님은 거칠지만 진솔하게 선아님에게 힐링이 되는 보석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선아님이 우울할 때는 도시의 불인 하나 둘 꺼지고 다 깜깜해진 느낌이라고 할 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니네. 지금 다 착각이네. 아니면 나한테 바로 전화를 넣든가. 아니 밤에도 밖이 이렇게 밝은데 그게 안 보이고 눈앞이 깜깜하면 오죽 무섭겠냐. 뭐든 해봐. 나중에도 사는 게 답답하면 뒤를 봐, 뒤를. 이렇게 등만 돌리면 다른 세상이 있잖아. 거친 모습이지만 마음이 여린 남자입니다. 그의 가슴에 걸린 수십 년 묵은 채증은 엄마가 자신을 과연 사랑하는가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친구의 아버지의 후처로 들어간 엄마와 무시당하면서 살고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그는 70대 후반의 엄마가 평생 자신을 살갑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선아에게 궁금하다고 말하죠. 위암 판정을 받고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 해서 엄마는 동석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그런 살가운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며 다시는 전화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어떤 말도 못하는 옥동씨는 기구한 삶을 살며 아들의 상처 준 것에 죄책감을 가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동석이 못된 불효자로 지탄을 받지만 옥동씨가 아들에게 왜 등불이 되지 못했을까 아쉽습니다. 그녀가 안아주며 아들 너밖에 없다고 우리 고생하며 견디자고 했다면 그 어떤 수치와 절망도 견뎌냈을 강한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듯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저마다의 모습으로 불행합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죠. 가장 후회할 것이면서 말입니다. 동석은 선아의 대답처럼 엄마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대했냐고. 눈만 껌뻑이는 그 속에는 어떤 속내가 들어있냐고. 어쩌면 먼저 보낸 자식 동석의 누나에게 미안해서 사랑을 동석에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들이 너무 미안해서 그 말할 시기를 놓친 후에 동석만 보면 입이 굳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처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가족이기에 세상이 너무 힘들어 만만한 가족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였기에 지금이라도 그들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마인드 닥터. 우리들의 블루스의 등장인물들은 블루한 삶을 껴안고 휘청거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은 블루하기에 블루스를 쳐야 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가족을 껴안고 헤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연인과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과 다투고 낄낄거리며 블루스를 추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에게 덮친 불행을 기꺼이 껴안고 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달달한 순간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미운 운명을 못 본 척 밀어내려 한다면 이 놈은 어떻게든 더 센 기운으로 다른 모습으로 들어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운 운명이라도 그래 왔어 하고 손을 잡아 주어야 하겠죠. 블루스만큼 박자가 중요한 음악이 있을까요? 너무 좋아서 환호하면서 슬픔이 본물 터져 눈물이 철철 넘쳐도 빨리 달리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박자에 맞춰서 자신의 발로 우뚝 선 스텝으로 삶의 브루스를 쳐야 합니다. 내 앞에 선 이를 믿고
같이 리듬에 두 몸을 맡기고 삶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슬픔에는 힘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울고 나면, 공감하여 더불어 울고 나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사무쳐 보는 것, 슬픔과 행복을 같이 느끼며 사무치며 삶의 깊은 정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달콤 씁쓸하지 않습니까?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